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블록 탐색기를 통해서요. 락검량에 대해서 통계를 잠시 내보았고 이를 토대로 제 생각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이었죠. 이제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7,500명의 초기 마이그레이션 유저들 수치를 통계 내어 보았었고요. 1인당 약 850개 코인만 1차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그중 약 80%는 락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1인당 약 200개 미만의 코인만 현재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즉 현재 시장에서는 파이코인의 희소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수치가 이번 니콜라스의 AMA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이번에 AMA를 통해서 약 80% 정도의 코인이 6개월 또는 그 이상 락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더 디테일한 통계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엑셀이나 VBA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퍼셋 주소를 하나 검색을 하시고요. 이곳에 오퍼레이션으로 이동을 한 후에 아래 CSV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 최대 2만 행까지 거래 기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오픈해 보면 각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계정들의 초기 락업 물량과 언락된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락업이 풀리는 기간까지 확인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치는요. 언락이 되는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수치만 추출을 해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피벗을 돌려보았습니다. 2만 행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다 걸러내니까 12,500행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여기 이 테이블의 가장 왼쪽에 있는 열을 보시면요. 숫자로 14, 18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락이 될 날짜, 일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4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락업 세팅을 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락업을 하지 않은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후 2주간의 펜딩 기간을 가지고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양의 전체 데이터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2주 락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 3.9% 정도, 약 4%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초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코인 양, 2주 락업 양까지 다 합하게 되면 대략 약 20%가 조금 넘는 범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락업량이 약 6%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코인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1년과 3년 락업량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엑셀 데이터를 보시면 1년을 의미하는 365일을 기준으로 아주 다양하게 언락되는 날짜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어팀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물량이 한날 한시에 대거 언락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락되는 날짜를 조금씩 다르게 측정하였다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락업은 1년 락업이 되어 있지만 1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물량이 언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348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또 어떤 락업은 1년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약 379일까지도 락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후에 언락이 될 물량을 다 합해보니 전체 물량에서 대략 14.5%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풀릴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물론 이 14.5%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1385개의 다른 시간대로 다 쪼개어져서 풀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가 총 12,500개의 거래를 토대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데이터를 다 보면요. 언락의 시기는 더 다양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지갑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때 한 개 트랜잭션에 최대 100개씩 묶음 처리가 되어서 똑같은 시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언락 시점을 분석해보면 같은 시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락 기간은 절대 겹치지 않고 각자 다른 시간에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엑셀 시트에 여기 보이는 1이라는 수치는 이 수많은 거래 중에 이 언락 시점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락업을 볼 텐데요. 역시나 이 3년 락업의 비중이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약 60%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58.2%에 해당되는 물량이 이 3년에 잠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물량 또한 약 4,500개의 각각 다른 시간으로 쪼개져서
3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좀 더 이른 시간에 아니면 좀 더 늦게 언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00건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요약해서 통계를 내어보니 일단 바로 언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과 2주 후에 언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그 총합이 약 20%로 나오고 있고요. 6개월 후에 언락되는 양은 5%로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언락이 되는 양이 약 15% 정도로 되어 있고요. 3년 후에 언락이 되는 양이 총 6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요. 3년 후에 시장으로 언락이 되는 이 60%의 파이코인이 이제 흘러나올 때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이 언락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대거 생기게 되면서 파이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요. 프로젝트의 생태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언락되는 물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인이 언락이 되는 시점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여러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언락이 되는 시점을 기억을 해 놓았다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급변하는 가격에 잘 대응을 하려는 경우를 잘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솔라나의 케이스처럼 가격이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약 80%에 해당되는 물량이 작년 1월 달쯤 언락이 되어서 시장에 흘러나왔지만 솔라나의 생태계를 지지하는 세력층이 지속적인 매집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끌어온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호재가 많이 존재하고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면 오히려 언락되어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야말로 가장 쉽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다른 점을 보여주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았을 때 2025년에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바로 단정짓고 가격의 하락이나 상승을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일 경우에나 또 하락장일 경우 또는 해당 코인의 재락업의 기능을 유도하는 생태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디파이 스테이킹 기능이 여러 생기게 되면서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파이코인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에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또 생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은 2차 마이그레이션과 락업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2차 마이그레이션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니콜라스의 채팅 공지에 따르면 어닝팀의 보너스는 KYC가 어느 정도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KYC가 된 어닝팀을 이제 필터링을 해서 계산을 하는 연산에 컴퓨팅 파워가 꽤 소모가 될 수가 있고 한 번에 몰아서 계산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풀이해보자면 지금은 2차 마이그레이션이나 2차 락업을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KYC 통과 유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렇게 어닝팀의 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 채굴량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코어팀의 인력과 에너지들을 모두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유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자면 1차 마이그레이션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줄 텐데 예를 들어서 3년 락업이 많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 안에 언락을 하고픈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이미 파이 KYC의 그 느린 프로세싱을 다 보시고 좀 지치셨다거나 아니면 파이 생태계의 좀 느린 움직임에 이렇게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은 3년 락업에서 이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축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도 중립으로 놓고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파이코인 관련 1세대 유튜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봐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파이코인은 그냥 스캠이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증명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그래도 파이코인은 가치가 매우 낮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파파님과 함께 파이 생태계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아주셨는데 그중 가장 많았던 글들이 과연 어떤 사업장 대표님들이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교환해 주겠냐며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의견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파이의 생태계가 얼만큼 급성장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2차 마이그레이션이나 3년 후 매도 물량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파이 생태계는 분명 매 분기마다 엄청난 생태계 확장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유저들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매번 다르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시 지쳐있는 마인드로 미래에는 파이코인을 이렇게 처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2025년에 가장 많은 파이코인이 시장에 언락이 되어서 흘러나올 것이다.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 60%에 해당되는 물량이 이 시기에 언락이 될 텐데요. 파이의 생태계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분기별로 큰 변화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시기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수많은 재락업을 유도하는 스테이킹 디파이 서비스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솔라나 케이스처럼 그 물량을 또 매집하려는 기관이, 세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파이 브라우저에서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웹 3.0이나 다오 앱이 탄생이 되고요. 또 수많은 사용처를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면 그 호재가 더더욱 많은 유저들을 생태계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또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차피 이 수치적인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이제부터는 조금 축소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